영끌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잔뜩 긴장을 하고 갔어요. 라스코 탕탕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뉴질랜드에서 집 구매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왕초보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왕초보인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을 구매를 했고 저처럼 왕초보인 분들께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나 커피 한 잔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뉴질랜드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진짜 집값이 미쳤다 보니까 혼자 사기보다는 둘이 사야 그래도 좀 집스러운 집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과 함께 영끌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을 했어요. 현재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이상은 돼야지 집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집을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거는 버짓 설정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얼마나 디파짓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은행으로부터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은행에서는 직업, 연봉 등등 진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는데 이걸 알아야 제 버짓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 어프로벌까지 받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에 살 건지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큰 지역을 봐둔 다음에 그 안에서 교통, 학군, 세이프티 그리고 집 주변 환경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재택근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교통이 살짝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한 곳을 고르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지역 설정까지 했으면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해봐야겠죠. 뉴질랜드도 한국처럼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알아봐도 좋고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주로 트레이드미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지역의 방 개수, 화장실 개수 이런 걸 잘 따져서 마음에 드는 집들을 일단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뉴질랜드에서는 오픈홈이라는 걸 하는데 말 그대로 집을 모두에게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구경을 하고 가는 겁니다. 보통 주말에 많이 열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주말만 되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하루에 7, 8군데씩 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선을 진짜 잘 짜야 되는데 같은 지역에 그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동선을 잘 짜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시간만 버리고 많이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뭘 봐야 될지 어딜 봐야 될지 몰라서 한 집에서 정말 샅샅이 막 엄청 오래오래 꼼꼼하게 봤었는데 근데 이제 몇 번 집을 보다 보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보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 더 머무르고 만약에 요거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간 낭비 없이 해서 진짜 열심히 보러 다녔어요. 각자 자신만의 좀 드림하우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그 최우선 순위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최우선 순위는 집에 해가 하루 종일 좀 잘 드는지 그리고 또 레이아웃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저희 동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방을 어떻게 쓸지 이런 목적이 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계단이 좀 많이 없고 아무래도 뉴질랜드 사는 느낌이 좀 물씬 날 수 있게 좀 초록초록한 뷰가 많은 집을 최우선 순위로 놨던 것 같아요. 물론 집 어느 곳에서 봐도 초록색이 보이려면 진짜 숲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자연 뷰가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초록초록한 집에서 사는 게 제 로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집을 진짜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제 마음에 100% 드는 집을 찾기란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새로 집을 짓지 않는 이상은 진짜 마음에 들면 뭔가 좀 요게 부족하고 요게 좀 따라주면 좀 그래서 완전 100%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살면서 채워나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면 살짝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가장 처음 봤던 집이 저희 둘 다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 집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가 첫날 뷰잉을 갔을 때 그날 비가 내렸어서 좀 확실하게 못 봐가지고 햇살 좋은 날 다시 한 번 더 와서 채광을 확인을 했고 또 사기 전에 또 밤에 와가지고 주변은 어떤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이런 치밀한 계획 끝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집 구매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가 아마 옥션과 네고시에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집 중에 뭔가 괜찮다 싶은 거는 진짜 한 95% 정도는 다 옥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옥션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잘 모르니까 무섭고 좀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까보고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옥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판매되는 집 안에서 진행되는 옥션이 있고 또 하나는 옥션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참여했던 거는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옥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사무실의 현장에 가면 이제 리셉션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이제 어느 집을 비딩을 할 건지 얘기를 하면 조그만한 비드 카드랑 그날 매물이 나온 옥션 리스트를 줍니다. 저희가 갔던 날에는 진짜 A4 용지 3장 분량의 양면으로다가 3장 분량의 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날 거의 하루 종일 옥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집이 사고 팔리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실감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이게 인생 첫 옥션이었어가지고 진짜 잔뜩 긴장을 하고 갔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이니까 좀 가기 전에 자료 조사를 하고 갔는데 지환이 좀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bid with confidence, 그냥 되게 자신감 있게 비딩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마치 이 집은 내가 가져갈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비딩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임했어요. 이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옥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이제 집집마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했던 옥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옥션에어가 시작가를 정해줬어요. 보통 저희 앞전 옥션들을 보면은 그 옥션에어가 시작가를 외치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쭈뼛쭈뼛 약간 눈치 게임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약간 되게 뜨뜨미지근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둘 다 굉장히 지금 전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옥션에어가 시작가를 외치자마자 지환이 그걸 들면서 바로 시작을 외쳤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게도 되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불꽃이 좀 빨리 붙어가지고 굉장히 막 파파파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핫하게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못 살 줄 알았어요. 좀 저희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 속으로는 혼자서 말을 못하고 포커페이스 밖으로는 유지하되 속으로는 어떻게 미쳐서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 어떡하지? 왜냐면 저희도 맥시멈으로 해놓은 그 생각해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맥시멈에 미치면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밖으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전투적으로 임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랑 또 다른 팀 이렇게 딱 두 팀만 남았었는데 그분들도 같은 기사를 읽으신 건지 너무 컨피던트하게 막 비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니까 약간 그 가격 올라가는 폭이 현저히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도 약간 주춤주춤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마지막에 그분께서 이제 포기를 하시고 그 옥션에어 분께서 first call, second call, last call 탕탕탕 하고 이 집이 저희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옥션이 딱 끝나고 탕탕탕 하고 나서 이제 딱 지환 얼굴을 봤는데 평소에 진짜 굉장히 무한 상태거든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AI 스타일의 지환인데 진짜 새빨간 잘 익은 토마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혼자 빵 터졌었는데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둘이 딱 눈 마주치고 막 와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옥션이 끝나고 나면 저희랑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이랑 또 따로 프라이빗한 룸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날 바로 이제 은행에 가서 계약금 10%를 이제 입금을 하면 되는 건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션에 참가하기 전에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빌딩 인스펙션까지 받고 갔어요. 왜냐면 전문가분의 의견을 받아서 이 집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나중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걸 잘 확인을 하고 가야 이제 저희가 맥시멈 가격을 책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서
혹시라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시다면 좀 빌딩 인스펙션 미리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주하는 날 전에 부동산 관계자분이랑 조율을 해서 하루 정도 날을 잡고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집에 와서 전기는 잘 나오는지 아니면 물은 잘 나오는지 가스는 잘 작동을 하는지 뭐 작은 소소한 디테일들을 확인을 하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날 바로 요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입주 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계약이 못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혹시 뭔가 하자가 있거나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입주날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고 키를 넘겨받고 나면 온전하게 저희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주날이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이 생겼어, 우리 집이야 막 이러면서 막 기쁨에 흠뻑 취해 있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집을 샅샅이 뜯어보니까 정말 할 게 많더라고요. 이 전에 계시던 분이 정말 관리를 1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와, 진짜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저희가 굉장히 호기롭게 이제 셀프 페인팅을 하겠다고 회사를 일주일 반이나 휴가를 쓰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는데, 첫날 마스터룸 천장을 칠한 다음에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건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천장은 마스터룸이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벽만 몇 군데 골라서 칠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셀프로 한 거 치고 처음 한 거 치고 그래도 좀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아서 저희는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깔의 벽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하얗게 칠해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공간도 살짝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특히 제가 좀 카펫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카펫도 다 뜯어내고 마룻바닥으로 이제 교체를 다 했고요.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전문가분들께 맡겼고, 청소도 아주 기깔 나신 전문 업체에 맡겨서 새 집으로 탄생을 했고요. 정원도 잔디가 거의 뭐 숲처럼 자라가지고 잔디 깎기도 구매해서 깎고, 물론 지환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희가 둘 다 계속 플랫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진짜 가진 게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 됐었는데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식탁 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샀었어야 돼서 진짜 시간도 시간, 고르는 것도 일이고 돈도 돈이고,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송 기간이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땐 한 연말쯤은 돼야 뭔가 좀 집 같은 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제가 사실은 이 컨텐츠를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제 또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90년대생 분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요새 관심도 많을 것 같고 고민도 많을 것 같아서 정말 부동산 1도 모르는 제가 겪었던 옥션 과정이라든지 뉴질랜드 집 구매 절차 같은 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요새 한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뉴스며 유튜브며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시끄러운데, 투자 목적이 아닌 소중한 보금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사실 집은 오늘도 비싸고 내일도 비쌀 거라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좀 집을 많이 보러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살 수 없더라도 자기가 꿈꾸는 집을 딱 이제 목표로 해놓고 이런 집에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적금도 하고 하다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집을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지금 마스터룸 정도만 저희 소유고 나머지는 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진짜 레알 집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뉴질랜드 집 구매 과정 그리고 옥션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 이 작은 정보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